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의 간증 스토리 네 번째 아니면 이게 다섯 번째가 될 것 같네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증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알려드리고자 이 녹화를 합니다. 이 녹화를 듣는 대상은 주식회사 우리코스의 거래처와 저의 잘 아는 목회자들, 목사들,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 녹화를 합니다. 지금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6개월 전에 저희 아들이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고 등이나 앞부분이 빨개져지고 보니까 짐작은 했습니다만 쇼그렌 증후군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보이길래 강남의 류마티스 잘하는 병원 또는 부천이나 다른 지역의 큰 병원에 가서 조사를 받아봤더니 마찬가지 쇼그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평생 완치가 안 되는 질병이어서 염려하고 나름대로 내가 아는 약제를 처방을 해주고 그렇게 다스리다가 갑자기 열이 나서 내가 없는 사이에 밤중에 일산병원으로 119에 실려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밤중에 코로나 때문에 응급환자는 일산병원만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쇼그렌 증후군으로 일단은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데 잡히질 않아요. 잡혀야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간질성 폐질환으로 이제 병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과 간질성 폐질환 두 가지가 합쳐진 것으로 이제 더 심해진, 더 악화된 이제 질병으로 이제 기울어진다고 나는 그때는 그렇게 알았어요.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것은 폐의 세포 사이사이를 간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서 이것은 고양이나 이런 그 짐승을 키우는 경우에 걸릴 수 있는 질병인데 우리 아들 집은 개는 키웠어도 고양이는 키우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장에 그 당시에 남양주에 이제 공장이 있었는데 부천에서 남양주까지 출퇴근이 어려우니까 또 공장 일이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간에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오는 경우도 드물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냥 근처 찜질방에서나 잠을 잔다든지 밥은 거의 뭐 굶다시피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때 고생으로 그것이 나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데다가 간질성 폐질환은 허파섬유증, 폐섬유증이라고 해서 이제 폐가 굳어갑니다. 그것은 이제 치유가 안 돼요. 굳어가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폐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일산병원에서 추천해 준 곳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래서 석 달 전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석 달 반 됐네요. 석 달 반 전에. 이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보니까 또 허파 속에는 여러가지 곰팡이가 또 기생하고 있다고, 그리고 간질성 폐질환 폐섬유증으로 진행돼서 이것은 이식수술을 대기하고 있다가 받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일단은 병명은 쇼그렌 증후군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놔둔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허파에 기생하는 그 곰팡이는 다 잡아서
치료를 했어요. 완치는 됐는데 허파는 이제 계속 굳어가는 겁니다. 굳어가 가지고 거의 다 굳어가면은 호흡도 할 수가 없고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데 B형에다가 혈액형이 맞아야 돼요. B형에다가 체격이 우리 아들하고 비슷한 체격의 허파가 기증이 와야 돼요. 체격이 우리 아들보다 크다든지 작다든지 하면은 이식수술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 앞으로 두세 명이 있었어요. 그 대기 상태로 중환자실로 이제 들어가서 에크모라고 해서 숨을 제대로 쉬질 못하니까 피를 밖으로 빼내서 이산화탄소 걸러내고 산소를 혈액 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밖으로 빼낸 그 피를 안으로 집어넣는 거 그 장치를 하고 계속 산소 호흡기만 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부분뿐만 아니라 가래가 이제 걸려서 나오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목에다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발버둥을 치고 움직이고 하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서는 이제 수면제 같은 것이겠죠. 진정제. 이걸 주사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링겔로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숨만 쉬는 거죠. 눈도 못 뜨고 그냥 다 반 시체 상태에서 이제 허파가 기증받는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앞에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되면은 우리 아들 차례입니다. 세 번째거든요. 근데 앞에 두 명이 다 제대로 수술 끝나서 퇴원을 하고 우리 이제 세 번째 우리 아들 차례인데 마침 기증자가 나타났다 해서 그게 아마 병원끼리는 그게 서로가 정보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의 병원에서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한번 가보겠다고 의사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의식불명자의 허파였는데 상태가 안 좋대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끼워 넣어 봐야 얼마 살지도 못하는 거 좀 더 기다려보자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연락만 오면 괜찮은데 앞으로 2, 3일 못 넘긴다 이런 말까지 또 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냥 기도밖에 없다 해서 매달리기 시작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한 100여 명의 목사들이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도로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또 기증자가 나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허파고 B형에다가 우리 아들에게 딱 맞는 허파가 기증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파 기증자의 허파를 받으면 장례비까지도 다 도와드리고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그분이 거꾸로 자기 아들 허파가 우리 아들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그 허파가 지내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뜻으로 또 2천만 원을 기증을 했어요. 아들 허파만 기증한 게 아니라 2천만 원까지도 기증을 했는데 직접 기증하는 게 아니고 어디 한 군데를 거치더라고요. 근데 그 기증자를 알려주질 않아요. 제가 고마워서 지금 보답을 해야 되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보답을 할 길이 없네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6시간인가 걸쳐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고 아주 잘 됐다고 그렇게 해서 중환자실에서 한 며칠 더 지내다가 이제 1인실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1인실에서 정신은 깨어났지만 이게 가래가 제대로 다 빠져나올 때까지는 뽑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니까 그냥 눈짓, 발짓 또는 이렇게 글로 써서 의사소통을 하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하도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밥을 제대로 먹질 못하고 물론 가끔 미음은 넣어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했지만 그게 어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하체가 다 살이 빠져버리고 오랫동안 누워있으니까 뼈가 다 마디마디 굳어버리는 증세가 나타나서
1인실에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니 이게 운동이 됩니까? 엄청 거기에서도 한 10일 이상은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와서 도와주고 또 여러가지 간호사들이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며느리가 가서 지키고 있다 보니까 제 처가 가서 한 번씩 가려면 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성 증명이 나와야 집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남자인 내가 가서 간호하는 것이 그게 아주 어려워요. 간호한다는 것은 여자들이 하는 게 좋고, 또 보살피기가 며느리고 지 엄마가 해주는 것이 훨씬 낫죠. 그래서 이제 제 처가 자주 거기 가서 같이 자는 거죠, 1인실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좋아지고 약간 의지하면서 걷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5인실 병동으로 옮겨주더라고요. 이제는 좀 좋아지니까. 그래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한, 잘 걷지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의지하면은 걷더라고요, 요 근래. 그러니까 병원에서 오늘 9월 2일 목요일이죠.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이 감사한 일이죠. 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허파 이식 수술을 하고 나니까 쇼그렌 증후군 같은 증세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간질성 폐질환이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나 몸이 빨개졌던 거지, 쇼그렌 증후군 증세는 없었던 겁니다. 다른 장기는 아무 탈 없이 건강해요. 허파만 이식 수술했으니까 이제는 온몸이 힘이 생기면은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것이라서 집에 우리 아들이 올 때 이건 다시 삶을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과점 가서 생일 케이크를 사고 초 하나만 꽂았어요. 그리고 오늘 낮에 그 집에 가서 사진도 찍고 불도 끄라고 하고 제가 기도를 좀 해 주었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너는 1살이다. 너는 이제 시작이다. 제2의 삶을 오늘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네 나이는 이제 1살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를 주야로 밤에까지도 열심히 해준 사람들이 많다. 감사를 드려야 되고, 기증자를 위해서도 평생 기도를 해줘라. 얼마나 고맙냐. 이렇게 위로를 하고 지금 돌아와서 집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간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까지 되살아날 때까지 입원 기간만 6개월입니다. 일산병원에서 한 3개월, 그 다음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3개월 해서 6개월 만에 병원 생활 끝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골방이, 여기 지금 골방이라서 제가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는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내 아들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만 우리 아들을 살릴 수가 있으니 이번에 다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수술을 해 주시고 건강하게 완치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뭐 계속 6개월 동안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간단하나마 최근 6개월간에 있었던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디 또 공장도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인천에는 식품공장이 있고 김포에는
전통 도자기로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도자기 공장이 있습니다. 대형 브랜드예요. 작은 회사가 아닌데 또 거기를 가고 싶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봐라. 그동안 6개월 동안 돌아다니도 못했으니까 네 엄마가 차 운전하고 네가 타고 갔다 와라. 그리고 참고로 병의 회복에 있어서 음식은 가장 좋은 거는 도가니탕입니다. 우족탕, 도가니탕은 하얗게 탄성 있잖아요. 고기가 말랑말랑하면서. 그게 바로 100% 콜라겐입니다. 참고로 잘 알아두시고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도 도가니탕은 좋은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서 먹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빨라요. 병 후 회복이. 그리고 이제 조금 하체가 살이 붙으면 건미당을 좀 먹여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식품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3가지 식품 이야기합니다. 건미당, 완미당, 정미당 3가지가 있습니다. 100가지도 식약청 허가 받아서 얼마든지 인천 공장에서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되는데 지금은 거래처가 많지 않다 보니까 3가지만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중에서 건미당은 병중, 병후 회복에는 최고입니다. 온몸에 오장육부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기관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입에 적셔주기만 해도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그게 건미당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로 우리 거래처 뿐만 아니라 아시는 분들은,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허약한 체질을 갖고 있다든지 병후 회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건미당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보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과거에는 그게 다 녹용 홍삼이 들어가고 40가지 또 여러가지 한약재가 섞어져 있기 때문에 보약 중에 보약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일반인들도 만들어서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한데 여러분 그 40가지가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죽어가는 세포를 되살려 놓습니다. 전체 몸의 세포가 되살아나요. 그래서 8, 90 노인애들 요양병원에서 죽어갈 때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마셔요. 근데 여기 입술에다 적셔만 줘도 2, 3일이면 살아납니다. 그게 건미당이에요. 건미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완미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잘 기억해 두시고 저한테 구매를 한다든지 하시면은 DC를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건미당 말고 완미당. 완미당은 몸 안에 염증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혈액이죠. 혈액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몸 안에서 어느 한 장소, 내 몸 안에 어느 부위에서 조금씩 계속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염증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염증 수치가 예를 들어서 1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9가 되고 10 또는 15가 될 수도 있고, 류마티스는 조심하세요. 40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40까지. 그러니까 그걸 없애는 것은 완미당입니다. 완미당을 복용하면 혈액이나 체액이 맑아져요. 깨끗해지면서 염증이 싹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완미당은 상황버섯을 비롯해서 38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38가지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상황버섯, 연기버섯, 차가버섯 할 것 없이 여러가지 버섯을 포함해서 38가지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상황버섯만 해도 90% 이상 암을 잡아준다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동서양 의학에서 상황버섯처럼 암을 제거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다른 버섯보다 상황버섯이 그렇게 암 환자한테는 좋습니다. 그래서 38가지로 만들었는데 이게 염증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암 환자한테도 엄청 좋습니다. 두 개, 세 개 복수암 환자들, 또 재발하고 내일 모레 죽어가는 암 환자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완미당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식전으로 아침, 점심, 저녁 3번, 그 다음에 잘 때 1번, 하루에 4번씩 막 먹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좋아지면은 3번, 2번 이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근데 완미당의 한 박스에 건미당, 완미당, 정미당 모두 다 100g짜리 파우치가 50개씩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 6박스 이상 먹으면 웬만한 암은 확실히 개선이 됩니다. 쉽게 회복이 되니까 제 말 믿고 주변의 암 환자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여러분이 직접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미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미당은 남자들이 60, 70만 넘어가도 소변줄기가 약해지는 데다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세게 나오지도 않고 질질 나오면서 정확하게 소변기를 안에다가 싸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다가 흘려버리거나 심지어는 다 싼 줄 알고 바지를 채워 놓으면 안에다가 또 흘러요. 그래서 팬티가 젖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이 없어서 쓰질 않아요. 그게 에너지가 충만하게 해서 남자들 잘 쓰게 합니다. 하루 종일 서요. 그게 정미당이고 100% 한약재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위험이 없습니다. 한약재 한 10가지를 넣었어요. 10가지를 넣어서 정미당을 만들었는데 남자에게 힘을 선사합니다. 힘을. 그 다음에 여성에게도 좋아요. 그것은 남자뿐 아니라 여성한테도 참 힘을 넘치게 합니다.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시골에서 농사 일하는 사람들 힘이 붙일 때에는 정미당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 지을 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가 왔다든지 축 처진다든지 직장 생활하다가 무력감이 들 때마다 정미당을 드시기 바랍니다. 뼈와 근육과 온몸의 기관을 강력하게 세워줍니다. 강력하게 다시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정미당이기 때문에 남자 정력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골다공증도 좋고 그 다음에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정미당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셀젤. 셀젤은 35년 됐습니다. 만든 지가. 화장품으로 허가는 냈지만은 겉에다 바르면 그 안에 있는 생명원소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내 몸의 모든 세포를 부활시킵니다. 부활시켜서 병을 치료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내 몸에 있는 질병들이 병든 세포가 있으니까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세포가 병들었으니까. 병든 세포, 기형세포, 그 다음에 노화된 세포를 정상세포로 다시 바꿔주는 게 셀젤입니다. 그래가지고 완벽히 70쪽이나 되는 세포들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바르고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에 2~3번 우리 지사나 피부관리실 샵에 찾아가시면 우리코스 셀젤로 한증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한증. 그럼 전체에 바르고 머리끝에 발끝까지 바르고 베드도 있고 한증실 있는 데도 있어요. 한증실이. 이게 베드에서 땀을 흘리거나 한증실에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땀을 흘린다는 것은 뜨거운 데 들어가면 셀젤에 있는 생명원소를 비롯한 NMC 물질들이 전부 몸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땀 흘릴 때 몸 안에 있는 독소, 노폐물, 중금속, 발암물질, 화학물질이 노폐물이 모두 빠져나옵니다. 땀과 함께 전부 빠져나와요. 이게 혈액도 맑아질 뿐만 아니라 체액과 혈액이 맑아지게 하고 그 다음에 몸 안에 노폐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동시에 세포를 되살려줍니다. 부활시킵니다. 그게 셀젤입니다. 그래서 어디 통증이 있거나 안 좋은 자리는 그냥 바르기만 해도 좋아요. 그 자리를 해당 부위를 발목만 삐어도 셀젤 바르시면 됩니다.
발 뒤꿈치만 갈라져도 셀젤이고 50견으로 아픈 사람도 셀젤 바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바르는 것은 집에서 하시고 전체 기관을 고치는 것은 우리 지사나 샵을 찾아가셔서 우리 코스 셀젤로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중풍 환자라든지 당뇨병 또는 온몸이 안 좋은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 환자라든지 뇌질환이죠. 뇌에서 오는 질환, 이것은 날마다 해야 됩니다. 6개월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풍으로 굳었던 팔도 펴집니다. 펴진다는 건 뇌가 살아나니까 그래요. 뇌세포가. 그래서 날마다 전신에 셀젤 바르고 한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안 좋은 모든 부분이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건미당, 완미당, 정미당을 드시기 바랍니다. 증세에 따라서 드셔도 되고 건미당과 완미당을 같이 먹을 때에는 건미당은 식전에 먹고 완미당은 식후에 먹으세요. 피하세요. 이렇게 띄워놓고 드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지켜드립니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열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병원 가야지. 식품이나 셀젤로 위험합니다. 그거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열이 나서 간 거예요. 갔더니 엉뚱한데 막 조사하고 검사하고 시달릴 때까지 병원 안에서 일산병원에서 시달리다가 안 되니까 또 이제 신촌 세브란스로 가라고 해서 거기서 정확하게 찾아냈잖아요. 그런데 열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한 셀젤과 식품 3가지로 모든 것을 다 개선이 가능합니다. 원복이 돼요. 원상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삶입니다. 언제 떠날지. 떠날 준비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떠날 때 떠날 망정 그때까지는 건강에 살다가 떠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되고 내 소원이 돼야 됩니다. 누워서 식구들 고생시키고 자식들 고생시키고 누웠다가 죽지 말고 앉아서 죽는다든지 서서 죽으십시오.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벽이나 방바닥에 똥 치르고 죽는 것 같이 비참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고생시키는 데다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방치하는 경우가 그래서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야기하는 식품과 셀젤로 건강하게 몸을 추스린 다음에 건강하게 죽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목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마 나이 70 넘으면은 내가 한 말을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들 간증과 함께 식품 3가지, 그 다음에 셀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것도 다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 어떤 것도 그 증세에 맞추어서 저는 개선시킬 수 있는 처방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머릿속에 처방만 4,000가지가 넘어요. 4,000가지가 넘습니다. 그 처방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한 달에 4번입니다. 대체의학을 인천 저희 캠퍼스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피부관리실 원장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좋습니다. 박사과정입니다.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 그리고 1, 3주 화요일 날은 직접 인천 캠퍼스에 와서 대면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2, 4주는 영상으로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배우고는 싶은데 너무 멀어서 오기가 힘들다 하면 1, 2, 3, 4주 모두 다 통신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록하셔서 2년 8학기입니다. 학사는 4년 8학기입니다. 석사, 박사는 2년 8학기 이렇게
배워서 미국 LA에 있는 대학교에 정식 학사 석박사 학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배우면은 여러분의 건강이나 사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믿고 꼭 등록하셔서, 특히 우리 거래처는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등록하셔서 이 기회에 화장품, 그 다음에 약용식물, 그리고 모든 뭐 비만까지도, 인체학까지도 안 배우는 게 없습니다. 다 배워서 여러분의 전문가를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취미로 배우고 싶으신 분, 나이는 연령이 지장이 없습니다. 연령은. 그 다음에 학력도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해서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학력도. 나이도 그것은 무시하세요. 우리 학생 중에는 화요일마다 저 아침 새벽에 장성, 전남 장성에서 차를 몰고 왔다가 오후에 끝나면 다시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장성같이 먼 데서도 오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너무 멀어서 못 온다. 차 운전도 하기가 힘들다. 버스 타고 오든지 기차 타고 오면 되는데 그것도 힘들다 할 때는 통신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론뿐 아니라 처방이 제가 4,0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랬죠. 4,000가지를 2년 8학기 안에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처방은 제가 다 실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 캠퍼스에는 약을 다릴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기도 배운다는 거. 9월 7일 화요일날은 십전대보차 탕이라고 해도 돼요. 십전대보탕을 실기를 한다. 예고가 나갔습니다. 이번 9월 7일날 화요일날 10시 반까지 등록은 와서 하겠다. 또는 한번 참석한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9월 7일 10시 반까지 인천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찾아오는 주소와 이런 걸 아시고자 할 때에는 저에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자, 하루도 쉬지 않고 연구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자고 무서운 자입니다. 저도 역시 이 나이에 70이 넘은 이 나이에 24시간 어디 안 나가면 책을 보고 독서하고 글도 쓰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위대한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